저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팬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팔콤에서 일하던 시절부터 팬이었어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한 저는 영웅전설 시리즈 중에서 가가부 트릴로지의 열성적인 팬이고 또 이스 시리즈의 팬이기도 합니다. 이스2 이터널과 영웅전설 바다의 함가의 공통점은 오프닝 애니메이션 작업을 신카이 마코토가 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미 신카이 마코토의 재능과 역량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신카이 마코토의 아름다운 작화와 화면 연출 기법은 조금씩 변주되고 조금 더 화려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있을 뿐 전체적인 틀은 이 시기에 완성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화려한 빛의 향연, 하늘을 가로지르며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형형색색의 빛과 활공하는 카메라 워크, 제한된 그래픽으로 만든 영상이라 보기엔 압도적일 정도로 완벽한 퀄리티.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팔콤을 떠난 이후 팔콤은 그 경악할 만한 오프닝 동영상을 더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신카이 마코토는 개성 있는 애니메이터였죠.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작품 세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은 바로 세카이게라는 장르적 낙인입니다. 그의 초기 장편인 별의 목소리부터 구름의 저편, 약속의 장소를 지나 너의 이름은에서 날씨의 아이까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집요할 정도로 세카이계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소년과 소녀의 만남을 소년의 시점에서 그리며 미숙한 소년과 세상의 운명을 쥔 소녀라는 구도는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이 반복되는 세카이계의 구도를 통해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날씨의 아이에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또 한 번의 세카이계를 보여줍니다. 기대할 만한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신카이 마코토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코드는 바로 상실과 그리움입니다. 별의 목소리에서 소년과 소녀는 이별을 맞이하고 소녀는 소녀를 동경하며 상실에 괴로워합니다. 이는 구름에 접힌 약속의 장소를 거쳐 초속 5cm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세 작품의 캐릭터들은 모두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이별했고 상실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상실은 채워지지 못하고 서정적인 아픔만 남긴 채로 지속된다는 결말이 반복되죠. 이러한 흐름은 신카이 마코토의 세계가 압축되었다는 평가를 받는 언어의 정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으로 망가진 여성 캐릭터를 등장시켜 새로운 의미에서 상실을 모색하고 결말에서도 변화를 주었지만 앞의 흐름을 벗어나지는 않았죠. 그리고 너의 이름은에서 마침내 신카이 마코토는 상실과 이별, 동경과 그리움의 서사를 재회와 희망의 메시지로 바꿨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의 연장선상에 날씨의 아이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날씨의 아이가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시각적 아름다움과 세카이계적 특성과 상실과 그리움의 코드를 모두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신카이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 중에서 가장 이질적이며 또 가장 실망스러운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들 때문이고 전작의 후광 때문이기도 합니다. 날씨의 아이 리뷰입니다. 저는 이 작품이 어느 정도 볼만한 작품이라 생각하고 무척 좋아합니다. 하지만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작품들 중에서는 뒤로 후퇴한 작품이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상세히 풀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날씨의 아이는 너의 이름은의 변주입니다. 아주 많은 요소들이 너의 이름은과 유사하거나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년과 소녀의 우연한 만남이라는 요소, 그리고 소녀가 세상의 운명을 쥐고 있다는 요소는 세카이계의 전형적인 특징이니 넘어가더라도 많은 부분이 유사합니다. 우선 미츠아와 히나는 무녀라는 면에서 완전히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무녀라는 일본 전통의 캐릭터 서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츠아는 쿠치카미자케라는 수를 통해 무녀로서의 자신을 분리시키고 특별한 공간, 즉 동굴로 들어가며 다른 세계와 이어집니다. 히나는 마찬가지로 특정한 건물 위에서 덩그러니 있는 빨간색 돌 위로 들어가며 다른 세계와 이어지고 무녀로서의 힘을 얻게 됩니다. 세계와 분리되어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공간이 등장하고 그곳에서 다른 세계와 접촉한다는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미츠하와 타키는 꿈을 통해 연결됩니다. 이는 구름의 저편, 약속의 장소의 변주였습니다. 반면에 호다카와 히나는 직접 만납니다. 미츠하는 무녀의 복장을 입고 무녀처럼 행동하지만 지니고 있는 능력은 꿈을 통한 연결, 다른 세계로의 이동이 전부입니다. 반면에 히나는 직접 신비한 힘을 발휘해 잠시 동안 비를 멈추고 빛을 비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히나는 맑음 소녀가 됩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비를 멈추는 무녀의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에서 산제물의 모티프가 나오게 됩니다. 여성을 제물로 바친다는 이야기. 구시대적인 발상이자 전통의 변주입니다. 세카이계의 작품들에서는 언제나 세상의 운명을 쥐고 있는 전사나 무녀가 늘 여성으로 제시됩니다. 이는 사춘기 시절 남성들이 바라보는 여성을 향한 동경의 극대화된 형태입니다. 즉 청소년기 소년들에게 첫사랑의 존재는 세계 전체라는 것이죠. 그 시기의 소년들은 세상에 대한 이해, 세계의 구조와 복잡성에 대한 통찰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을 다소 단순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카이계가 힘을 발휘하는 것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이나 라이트 노벨 등의 장르군이죠. 소년과 소녀라는 가장 작은 단위의 관계가 곧장 세계의 운명과 연결되는 세카이계의 매력과 특징은 철저하게 미숙한 소년을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자 제물의 모티프는 구시대적 전통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녀와 제몰의 이야기를 펼치기 위해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여성의 신체를 신성화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너의 이름은에서는 미츠하의 타에기, 날씨의 아이에서는 히나의 신체 전체가 신성성을 부여받습니다. 히나의 신체가 투명해지고 마치 물처럼 변합니다. 이러한 신성한 신체를 지닌 히나는 마침내 세상을 위해 자신이 제물이 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선택이라는 요소는 이 영화의 세카이계적 특성을 더욱 강화합니다. 세카이계 작품군의 특징이 바로 세계와 소녀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종 병기 그녀나 이리아의 하늘, UFO의 여름, 그리고 구름의 저편 약속의 장소에서 날씨의 아이에 이르기까지 주인공 소녀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세상과 소녀, 이 선택에서 날씨의 아이는 세상을 버리고 소녀를 선택하는 소년, 그리고 재난 상황이 벌어진 도쿄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세카이계는 필연적으로 음울한 서사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이 음울한 이야기에서 벗어난 것이 너의 이름은이라면 날씨의 아이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히나가 맑음 소녀가 되어 구름 위로 승천했을 때 세상은 맑은 날씨를 되찾았지만 호다카는 히나를 잃고 오열하죠. 반면에 히나를 다시 지상으로 데리고 왔을 때 세상은 포스트 아포칼립스로 돌입하게 됩니다. 여전히 하늘은 흐리고 세상은 재난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소년과 소녀는 재회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결말도 슬픔을 안고 있습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작품 내내 우울한 분위기를 그립니다. 하늘은 항상 흐리고 늘 비가 내립니다. 이러한 표현은 재난의 상황과 작품의 분위기,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의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히나가 전해주는 맑음의 가치와 빛의 화려함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작품의 이야기와 인물들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는 의문이 우선 듭니다. 일단 호다카는 가출 소년입니다. 작품 내내 호다카가 어째서 가출을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서 호다카가 가출 소년이라는 설정만이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가출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가출은 가족의 해체를 의미하고 또래 집단의 형성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호다카는 어른을 피해 가출해서 어른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내내 호다카를 위협하는 것은 어른들의 물음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관계가 느슨하게 설정됩니다. 호다카가 취직한 회사의 스가 케이스케와 나츠미는 호다카를 도와주는 어른이라는 설정이지만 정작 이들의 관계가 제대로 표현되지 못해 후반으로 갈수록 비중이 줄어들게 됩니다. 소년과 소녀의 미니멀한 관계에 집착하는 세카이계의 특성상 주변 캐릭터들은 소외되기 마련인데 적어도 너의 이름은에서는 주변 인물들에게도 개성과 사정, 적절한 역할을 부여해 극에 녹여들도록 배치한 것과는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호다카에 대한 설명은 너무나 아쉽습니다. 호다카가 어른에게 상처를 입고 어른을 두려워하는 장면이 제대로 묘사되지 않다 보니 호다카가 그들에게 저항하고 도망다니는 것이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찰들은 자신들의 본분에 충실하여 가출 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인데
작품은 마치 그들이 호다카와 히나의 삶을 방해하는 것처럼 그립니다. 그리고 결말에서는 호다카가 사회의 질서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더욱 당황스러운 것이죠. 호다카가 히나를 만나고 호다카가 히나를 맑음 소녀로 활동하게 만드는 부분이 신카이 마코토가 지닌 하나의 정형을 보여준다면, 호다카가 권총을 가지게 되는 장면은 신카이 마코토의 새로운 시도를 보여줍니다. 문제는 이 새로운 시도가 과연 신카이 마코토에게 맞는가, 신카이 마코토가 이런 장르를 다루기에 적합한 인물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우선 일본이라는 사회에서 호다카 같은 소년이 총을 들고 어른을 겨누게 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어째서 이 소년이 총을 들어야만 하는가를 작품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년들에 대한 사회의 차별 때문인지, 혹은 영화 조커에서 말한 것처럼 무례함 때문인지, 어른들의 위협에서 자신들의 세계를 지키기 위한 발버둥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호다카는 2번이나 총을 들어 어른을 노리지만 모두 빗나가고, 빗나간 총알만큼이나 긴장감은 흐트러지고 맙니다. 총이 나왔으면 쏴야 하는 것이 법칙이라지만 이렇게 쏠 거면 차라리 안 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느와르풍의 작품을 다루기에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경험 부족이 가장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바로 추격 장면입니다. 저는 호다카가 경찰서에서 탈출할 때 민망함까지 느꼈습니다. 이 부분의 허술함은 너의 이름은에서 타키와 미츠하가 달리던 그 장면을 연출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걸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호다카는 달립니다. 달리는 건 좋다 이겁니다. 로맨스를 다루는 작품에서 달려가는 클리셰,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경찰을, 그것도 어린 소년이 성인 경찰을 따돌리는 장면인데, 몇 개나 되는 전철역을 통과하는 동안 경찰이 소년 하나 잡지 못한다는 것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호다카는 마침내 히나의 세계로 가서 히나를 데려옵니다. 여기에서 여전히 너의 이름은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카이 마코토의 가장 강렬한 장점 중 하나는 하늘의 묘사에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빛과 구름과 장엄한 경관의 연출은 팔콤 시절부터 지니고 있던 장점이었죠. 그렇기에 신카이 마코토는 언제나 하늘과 부감 풍경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고, 너의 이름은과 날씨의 아이는 모든 재난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등장하는 것이 너의 이름은에서는 미츠아의 머리끈이지만 날씨의 아이에서는 호다카의 반지로 치환되는데, 이는 오히려 더 전형적이고 촌스럽게 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지에는 날개가 그려져 있고 호다카와 히나는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이러한 비행 장면 혹은 낙하 장면이 은유하는 것은 부모의 품, 어른들의 통제를 벗어난 아이들의 자유이겠지만 역시 그 장면 이전에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이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너의 이름은에 이어 이번에도 철진한 세카이계의 작품을 만든 것도 결국 동일본 대지진의 아픔을 영화적으로 치유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을 대하는 일본 영화의 태도는 재난을 막느냐, 재난을 견뎌내느냐로 구분됩니다. 너의 이름은과 안노 히데아키의 신 고지라가 바로 재난을 막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렸다면, 날씨의 아이는 재난을 필연적인 것으로 두고 그 재난 위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을 그렸습니다. 어차피 미쳐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괜찮을 거라는 말이 다소 긍정적으로 들리는 이유입니다. 다만 저는 여전히 세카이계에 집착하는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 스타일을 긍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세카이계의 작품군은 다소 세기말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장르가 활발히 생산되고 소비되던 시절이 바로 세기말에서 밀레니엄으로 이어지는 전환기였죠. 신카이 마코토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진화가 절실합니다. 서브컬처에서, 오타쿠 문화에서도 세카이계는 이미 철진한 과거의 유물입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너의 이름은에서 후퇴했습니다. 여전히 그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그리고 빛의 마술사이면서 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물방울들로 관객의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세카이계에 집착했고,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우연을 남발하고, 전작의 주인공들은 부자연스럽게 등장하며 여전히 여성의 가슴에 집착했습니다. 물론 신카이 마코토의 남자 주인공들이 여성의 가슴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사춘기 소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춘기 소년이 아닌 주인공의 이야기를 그의 작품에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순수한 소년의 동경과 갈등을 통해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많다는 걸 알지만, 신카이 마코토가 그리는 다른 이야기가 궁금해지는 것은
그리고 이제 사춘기 소년의 갈등과 반항과 세상과의 대립을 보기가 지겹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그의 남자 주인공들이 이카리 신지의 모조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미야자키 하야오와 같은 폭넓은 작품 세계를 보여주기에는 무리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나는 맑음 소녀에서 평범한 소녀가 되었고 도쿄는 원래가 바다였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민폐처럼 느껴진 것은 저도 세상에 찌든 어른이기 때문일까요? 날씨의 아이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5점입니다. 제가 본 신카이 마코토 작품 중에서는 가장 나쁜 작품으로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아름답고 즐겁지만 각본은 완벽하게 퇴보했습니다. 아이디어도요.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이 감독의 팬입니다. 이번 작품에 이르기까지 그 지긋지긋한 색깔계는 보여줄 만큼 보여줬으니 다음 작품에서는 그 너머의 세계를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리뷰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